등비수열의 합을 나가자면 마찬가지 우리가 등비수열은 A, AR의 제곱 다음처럼 진행되는 게 등비수열이죠.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항이 늘어나에 따라서 R이 곱해집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AN 일반항 AR의 N-1 승이죠. 다음처럼 어떠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찾고 싶은 SN입니다. 근데 등차의 아이디어랑 등비의 아이디어가 완전 다르거든. 근데 등비의 아이디어 잘 보세요. 얘는 이제 나중에 몇 급수라고 불리는 아이디어랑 똑같은데 어떠한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으면 똑같이 SN 쓸 건데 R을 곱했을 거야. 모든 항에다가 R을 곱한 걸 쓸 겁니다. R 곱했어. 마찬가지 지금 R을 곱했을 건데 A에다가 R 곱하면 AR이죠. 근데 한 칸 밀었을 겁니다. 모든 친구에다가 R 모두 R을 곱할 건데 여기다가 R 곱했어. 그럼 AR인데 한 칸 밀어 쓰겠다고. 마찬가지 AR도 R을 곱해서 한 칸 밀어 쓰면 AR 제곱.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어 쓴다면 마찬가지 밀어 쓰면서 한 칸씩 밀어 쓰면 AR 똑같고 AR 제곱 AR 똑같고 밀어 쓰면 AR N-1 승 똑같죠? 마찬가지 맨 마지막 친구도 R 곱해서 밀어 쓰면 AR의 N승입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R이 1이 아닐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R이 1이면 등차 겸 등비이기 때문에 등차로 풀지 R의 1일 때는 등비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식에서 오류 나와요. 이렇게 쓴 다음에 빼버리면 되게 이뻐져. 왜냐면 내가 일부러 R을 곱해서 밀었었기 때문에 위, 아래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SN 빼기 RSN, 오른쪽은 A 빼기 ARNC. 그러면 마찬가지 좌변 SN으로 묶고 우변 A로 묶으면 R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주면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에 1 빼기 R의 N승이에요. 이러면서 등비수열에 합공식 등장하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꼬라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1 빼기 R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찬가지 등비도 마찬가지 초항, 공비, 항의 수 이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식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꼴은 우리가 사실 꼬라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꼴은 보통 절대값 R이 1과 작을 때 소수점으로 나올 때 주로 쓰는 모양이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R 빼기 1분의 A R의 N승 빼기 1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조건 쓰라는 법은 없지만 폼이 두 개인 거야.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혹은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의 R승 1 빼기 R의 N승. 근데 이렇게 쓰면 한 줄 줄어. 음수가 한 줄 줄기 때문에 다음 줄 쓰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초항이 2구 R이 3인 S10을 구하지. 그럼 지금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항 A 공비 3 항의 개수 10개일 때 다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주로 밑에 거 쓰라고.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하면 3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N10이니까 지워지면 3의 10승 빼기 1이라고 이뻐지죠. 근데 얘를 만약에 얘는 별로 안 이쁘지만 별로 막 복잡하지 않지만 얘를 이공서도 답은 나오지만 음수 나오기 때문에 연산이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되려기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이거 작으면 뭐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이고 A가 2분의 1 이런 상황이면 얘를 쓰자 이거야. 마찬가지 또 해보자면 마찬가지 A1 초항 3
공비가 2분의 1이다. 마찬가지 얘는 1 빼기 r분의 초항 곱하기 r에 n승 빼기 1 이라고 쓰는 게 분모의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식이 한 줄 줄어요. 2분의 1이니까 분자 2 올리면 6 곱하기 2분의 10승 빼기 1이니까 끝났죠? 이거 계산해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 냅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냅두고 일단 뭐한다? 공식을 암기해야 되겠지. 그럼 실제로 등차 등비에 대한 모든 공식 끝났거든? 공식 4개 나옵니다. 등차, 합, 일반항 합, 등비, 일반항 합 총 4개 나오기 때문에 그 4개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내일 하게 된 시그마도 공식 3개를 외워야 돼. 그럼 공식 끝납니다. 등차 등비는 공식을 외우는 게 기본이야. 기본기는 공식을 외운 다음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기본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것처럼 성질에서 문제를 푸는 게 두 번째 라인입니다. 식 세우는 건 기본이야. 식 짱 복잡하게 많이 세울 겁니다. 그래서 2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R이 1인 상황은 등차이면서 등비라고 했잖아. 뭐 예를 들어서 2 다음 수열은 아까 말했지만 2 중괄호 안에 어떠한 수열이 있으면 수열의 일반항을 말하는 건데 다음처럼 중괄호 2는 n의 1넣어도 n이 없기 때문에 1넣어도 2, 2넣어도 2, 3넣어도 2 모든 항이 2인 수열이야. 다음 수열을 sn 얘를 n번 더하라고 치면 2를 n번 더하는 거잖아. 그냥 그럼 2 곱하기 n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다음 공식은 R이 1 때만 쓰고 싶다라는 거. 그 뒤에 나오지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 AR의 n 빼기 1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반항만 보고서 등차인지 등비 눈치 깔 수 있는데 어떠한 지수의 거듭제곱 꼴만 있으면 이 친구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마찬가지 등비 수열의 SN을 이렇게 찢었으면 R 빼기 1분의 A RN승 플러스 R 빼기 1분의 마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랑 이렇게 찢었으면 이게 돼요? 마 A. 그러면 얘랑 얘가 모양이 똑같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넣으면 여기 B라고 넣으면 A 더하기 B가 0이야.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 B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꼴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숫자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 숫자 R의 n승 B꼴이야. 근데 A 더하기 B가 0일 때가 등비 수열이야. 0이 아닐 때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 성립하는 등비 수열이거든. 등차랑 똑같아. 등차도 뭐라고 했냐면 등차 기억납니까? 등차 합도 SN이 어떤 꼴하였냐면 AN 제곱 더하기 B꼴 BN꼴. 다음처럼 n에 대한 어떠한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빵이면 다음 친구로 뭘 구해보면 AN 구해보면 A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였잖아. 즉 SN으로 AN을 구하고 싶은 건 연습하고 싶은 건데 SN으로 AN을 구하는 건 모든 수열에 다 쓰는 거지만 등차 등비는 외웠으면 좋겠다인 거잖아.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빵이면 뒤로 찾은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붙어있으면 어떤 거였어? 상수항이 붙으면 뭐였지? 아무도 몰라? 상수항이 붙어서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알고 있죠? SN, AN을 구하고 싶은데 등차 등비는 좀 외우자 이거야. 잘 나오니까. 등차는 n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 수열, 상수항이 빵이면 첫 번째 항부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죠. 이랑 같은 결로 등비도 마찬가지. 등비도 이쁘게 쓰면 상수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거든. 이 상황에 마찬가지 뭐 하면
합이 0이면 첫 번째 항상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똑같이 SN으로 AN을 구할 건데 마찬가지 지금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합이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에요. 왜냐면 등비수열 때 해보니까 합이 딱 개수의 합이 0일 때 등비니까 거꾸로 개가 아니면 모두 개가 아니면 두 번째 항 성립하는 친구겠지 라고 뭐하자? 등차합과 등비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자 이거야. 등차랑 등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시험은 등차 등비가 자주 나오고 모고는 등차 등비가 아니고 자주 나와. 3학년 되면. 그렇기 때문에 등차랑 등비는 언제 SM이 나오는지 언제 첫 번째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고생해야 돼. 필수예제 11번째 풀고 가면 관련된 거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SN으로 AN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SN을 주고 A를 찾으래. 그럼 SN으로 A를 찾는 건 공식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SN 빼기 SN-는 AN. 근데 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얘가 이때 A1, S1. 얘가 공식이란 말이야. S1으로 SN으로 AN 들어가면 항상 다음과 같은 공식 문제를 푸는 거야. 부분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SN 합주고 합으로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SN을 알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어. 근데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항상 AN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다음 표를 찾으면 항상 보편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를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N은 이보다 크고 초항은 S1을 써야 됩니다 라고 쓰는 게 공식이란 말이야. SN을 줘. 그러면 SN 빼기를 구해. 얘는 덫이 이쁘거든. 그럼 얘는 N자리에 N 빼기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SN 빼기 SN 말해서 얘의 대표 뭐 나온다고? 얘는 N번째 항까지. 얘는 N 빼기 1번째 항까지. 빼버리면 AN 남는단 말이야. N번째 항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워지고 5의 N승 빼기 5의 N 빼기 1승인데 지수의 연산은 낮은 거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5 앞으로 주고 1 내리면 지금 5의 N 빼기를 맞춰야 돼 이렇게. 그러면 5개에서 1개 뺀 거니까 결국은 AN은 5의 N 빼기 1승이 4개 남아요 라고 쓰는 거 맞아? 다음처럼 SN으로 N을 찾으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 성립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두 번째 항 성립합니다를 반드시 적어놔야 돼 이렇게. 일반적으로 SN으로 A를 찾으면 보통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리고 혹시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돼. 그럼 두 번째 항 성립하고 S1을 구해봐야 된단 말이야. S1 여기다 잃는 거. 잃으면 얼마야? 4지. 얘가 진짜 초항이란 말이야. 근데 A1 넣어보니까 A1도 4야. 같네. 보편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데 얘는 된단 말이야. 된 친구가 다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되니까 얘는 다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돼요 라고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다 쓰면 돼. 안 되면 첫째 항 누구냐 하고 적어두면 됩니다. 즉 우리가 SN 줬는데 지수꼴이야. 그러면 지수의 개수랑 뒤인 상수랑 합이 0이면 다음 친구는 AN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라고. 즉 알고 있자고. 야 등차 등비 정도는 외우고 있자고. 항상 SN으로 AN을 구하는 건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 짝말 시킬 건데 등차 등비는 언제 되는지 언제 안 되는지는 좀 외우고 있자 이거야. 왜? 자주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SN을 주고 AN을 구하라고 치면 항상 다음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셔야 되겠지. 쌤,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S1이랑 A1이랑 다를 때. 두 번째 항 성립하려면 상수항 0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걔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등차일 때를 외우자 이거야. 등차 등비일 때 외우자 이거야. 다시 Sn 줬어. 지금 보면 얘 계수 1, 얘 계수 3이죠. 합이 어때? 합이 0이 아니지? 그럼 이런 상황은 두 번째 항 성립한 등차가 아니라 등비란 말이야. 근데 미리 알고 있어야 참거짓을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걸 모르고 일단 풀면 Sn 줬어. S는 뭘 찾으래? A 찾으래. 그럼 뭐해? n 자리에 n 빼기 1 넣어서 빼자고. 빼면 뭐 나와? an. 지금 찾고 싶은 건 Sn 주고서 Sn으로 An을 찾지. 그러면 Sn 빼기 1 구한 다음에 빼주면 Sn 빼기 Sn-1은 An이야. 뺐어. 상수 지어주고 2의 n승 빼기 2의 n-1승이거든. 맞아? 그럼 지수연산이니까 2의 n승을 하나 내려주고 앞에 2 뽑아주고 그러면 2의 n 빼기 1승이 두 개 있는데 한 개 빼면 되니까 2의 n 빼기 1승이야. a, n은 2의 n 빼기 1승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계속 뭐라고 한다고? 항상 두 번째 항 성평행전하고 두 번째 항부터 일반적으로 성평행니까 써놓은 다음에 죄인지 안 되는지 살펴본다고. 항상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 친구는 두 번째 성립하고 A1은 누구냐면 S1이어야 돼. 즉 여기서 총알을 따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총알을 따와야 된다고. S1이 얼마야? S1이 얼마야? 5지. 내가 찾은 거는 A1이 얼마야? 1이지.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S1과 A1이 다음처럼 S로 A를 구하면 항상 첫 번째 항이랑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초항 설립 안 해서.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초항 다르니까 S1을 초항 바꿨어야 돼. 그러면 써놓고 진짜로 초항은 첫 번째 항에서 초항은 5였습니다. 라고 얘는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일반 예고 두 번째 항 성립하니까 진짜 초항은 A1은 S1랑 똑같으니까 A1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니크한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다음처럼 써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플러스로 참거짓을 풀려면 다음 친구의 합이 0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참거짓 풀 수 있다. 얘는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합이 0이 아니어서 얘는 두 번째 항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야.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참거짓 문제를 풀 수 있어라는 뜻이라고. 물어본다니까? 야, 다음 친구는 등비수열 합인데, 야, 다음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언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조심해야 할 거는 이거 2의 n승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적으면 안 돼요. sn이 5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야 이러면 이따로 돼 있어. 그럼 개수의 합이 1이랑 마일이니까 개수의 합이 0인가요? 그럼 다음 친구는 첫 번째 항 성립하는 친구인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항상 위에 지수가 n으로 깔끔해야 돼. 이거 5 띄어나오면 얘 실제로 5 곱하기 5의 n승 빼기 1인 거야. 그럼 다음 친구는 지금 어때? 다음 두 개의 합 a 더하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첫 번째가 아니라 다음 친구의 일반항은 두 번째 항 성립하는 등비수열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비다를 거를 알고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등비합은 항상 A, R, N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초항이 루트 2고요. 공비가 루트 2네. 그럼 일반항 세워보면 A, 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승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루트 2가 N개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항 넘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 합은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그럼 얘가 128이 되려면 n이 몇가 됩니까? 128은 2의 7승이야? 14. n이 14야? 그럼 결국은 다 찾았네? 그러면 A, R, N을 하니까 S14는 내가 찾고 싶은 친구는 공식 외웠나요?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아래 n승 빼기 1이겠지? 계산 크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꼴이다 보니까 로그랑 지수랑 잘 노는데 이거 이쁘게 쓰면 얘는 무엇이요? 1, 3, 9 쭉쭉쭉 가서 3의 n승이네 그러면 초항이 1이고 r이 3인가? 아이고 이거 n번째 항이야? 이러면 안돼. n이 붙었다고 n번째 항이 아닙니다. 이거 몇 번째 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AN은 초항 1, 공비 3이니까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야.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 되려면 얘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방법이 두 개거든. 얘를 제외하고 얘부터 세면 얘가 초항, 얘가 말항이 맞아요. n번째 항이겠죠? 이렇게 시작 1, 3의 1승,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일반항 2번이고 싶으면 이렇게 더한 다음에 1을 더해도 되고 난 싫다. 그냥 초항, 공비 R. 그럼 얘가 몇 번째 항? AN 요거니까 N 더하기 1번째 항이거든. 그럼 얘가 지금 A, N 더하기 1번째 항 맞아? 그럼 항의 개수를 N 더하기 1을 하자.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초항 알고 공비 알고 항 개수가 N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더해주면 공식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빼기 1인데 N승이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음처럼 우리가 항상 몇 번째 항인지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항상 A, R, N으로 문제를 푼다.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까 등차한 거랑 똑같습니다. 프리1, 프리2 두 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S4, S8, S11을 구하되 마찬가지 등 B는 A랑 R과 N으로 식을 세고 싶다. 그러면 S4는 얼마야? 외웠나? 뭐라고 식을 세워? A랑 R이 문자입니다.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야. 얘가 5. S8은 어떻게 돼?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8승 빼기 1이야 이렇게. 얘가 15야. 그러면 프리1은 등차랑 마찬가지 A랑 R로 식세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연립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뭐 A는 꼴로 바꾸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라. A의 8승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4승의 제곱이니까 4승 더하기 1, 4승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다음처럼 인수분해 해버리면 얘가 얼마야 얘가? 얘가 얼마지? 있죠? 얼마예요? 얘가 이렇게 5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3이야. 그래서 R의 4승 더하기 3이기 때문에 R의 4승이 2인 거야 이렇게. 그럼 R은 루트 제곱근인데 루트 2란 말이야? 아니네. 4제곱근이네. 그럼 R을 찾아서 넣어봤자 안 이뻐져? 냅둬 이렇게. 냅두고 이제 가. S12는 뭘까? S12는 무엇이요?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12승 빼기 1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얘랑 얘로 이 친구를 찾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러면 12승은 3승의 4승이거든? 미안 4승의 3승 3승 즉 얘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해서 얘랑 얘로 즉 A랑 R을 정확히 찾아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는 A의 12승을 3승으로 가야 돼. 3승 하면 A 세제곱 빼기 B 세곱 얼마야? 뭐죠 이거? 왜 긋나요? A 빼기 B A 제곱 AB B 제곱이죠? 그럼 이거 A가 R의 4승이고 B가 1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얘가 3승 빼기 3승이니까 R의 4승 빼기 1 R의 제곱 8승 플러스 R 4승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찍깁니다. 이렇게 찢어놓으면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라고? 줬잖아 맨 처음에. 얘가 얼마야? 5죠? 이만큼이 5야. 이걸 R의 제곱이 4승이 2니까 8승은 얼마? 4 2 1 해서 답을 내야 된다고. 이게 프리1입니다. 근데 거짓말하지만
이렇게 푸는 건 비추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식이 좀만 더 어려워지면 개판 납니다. 이렇게 풀라고 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풀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푼다고 했습니다. 다시 풀 거야. 그래서 프리투를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등 B를 등 간격으로 띄워도 묶어도 등비 수열이다. 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등비 수열을 등 간격으로 띄워도 묶어도 등비 수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S4, S8, S12 다음처럼 등 간격으로 띄운 친구들만 다음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연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S4는 A1부터 총 4개 더한 거야. A4까지. 이 4개를 더한 게 일단은 여기까지 S4거든. 그럼 S8은 여기다가 4개의 뭉텅이를 더한 게 여기까지 더한 게 이 2개의 뭉텅이를 더한 게 S8. 그 다음에 또 A12는 A9부터 또 마찬가지 A12까지 또 4개의 뭉텅이 이 여기까지 더한 게 S12라고. 근데 지금 얘가 5래매. 그럼 얘가 5야. 얘가 얼마래? 얘가 15래매. 그럼 얘가 10이죠? 얘가 5니까 2개 더한 게 15면 10이겠지? 마찬가지 내가 이 친구가 뭐예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등 B를 4개, 4개, 4개 등 간격을 묶었잖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등비라고 이것도 등비라고 하면 5, 10이니까 곱하기 2배 했어. 마찬가지 10 그 다음은 곱하기 2니까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2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다 더한 거 얘가 아니야. 얘는 9부터 10까지야. 얘 12는 처음부터까지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싶다. 등차랑 등비랑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등차의 설명이기 때문에 등비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 얘 공비 2죠 그러면. 뭐가? 4개씩 묶은 친구의 공비가 2인 거고 원본은 공비가 뭔지 모르지. 아까 그리고 찾았잖아. 아까 원본 공비는 2의 4제곱근이었잖아. 아. 4개씩 묶은 거. 그럼 됐어. 묶은 친구. 묶은 친구가 새로운 등비를 갖는 거야. 이해돼? 네.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초항이 공비가 3이니까 SN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만보다 커집니까? 라고 구하면 SN을 구해봐. 초항이 공비가 3이니까 SN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일 거 아니야. 그럼 지워지고 SN 지금 3의 N승 빼기 1이거든. 그럼 얘가 합이 언제 처음으로 10만보다 커집니까? 풀어야 돼. 이렇게 몇 개야? 5개죠? 15승? 맞아? 그럼 난 얘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만족하는 n을 찾으세요 라는 소리거든. 근데 이 상태로는 지수부등식인데 이 상태로는 못 풀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넘겼으면 3의 n승 커요 10의 5승 빼기 1인데 지금 양변에 사용로고 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사용로고 치면 9999거든? 그럼 999를 얘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어. 못 찾는단 말이야. 주어진 게 로그 3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로그 치면 로그 9999야. 99999잖아. 이거 뭘 찾아? 못 찾는다고. 이거 봐봐. 이거 로그 치면 이렇게 되거든. 똥멍청이 같이 이거 이거 선생님 이거 10의 5승 빼기니까 5 빼기를 아닌가요? 그럼 맞아야 돼. 지금 그냥 편하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빼기니까 뽑으면 계산은 되는데 이지라고 계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하나의 진수식 때문에 찢어지는 게 아니야. 절대 못 찢어.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맞아야 돼. 로그는 이런 식으로 못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이 안 돼. 이 상태로 못 풀어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3의 n승이 10의 5승 빼기 1은 언제 처음으로 커지니까 몰라. 그러면 1을 버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얘가 3의 5승보다 언제 처음으로 커지는 건 못 찾지만 10의 5승보다 커지는 건 찾을 수 있다고.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대신 구할 거야. 더
더 작은 거를 찾으면 더 큰 건 만족한다. 근데 됐죠? 1을 더 넘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푸는 게 아니라 1 떼고 풀 거야. 이렇게. 그 뒤에 10 그냥 얘 대신 더 작은 걸 풀기 때문에 얘를 풀면 자동으로 얘를 만족한다고 생각할 거고 3의 n승이 언제 10의 5승보다 커집니까는 그냥 아주 노멀한 지수 부등식이네. 양변에 사양로고 때리면 n 곱하기 로그 3 5잖아. n은 커요 로그 3분의 5. 로그 3은 양수니까 분호가 안 바뀌고 그러면 얼마야? 0.4771 5. 그럼 얘는 얼마야? 4771분의 5 0000이야. 그럼 얘를 나누면 대충 10점 땡땡땡이겠지? 더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면 n은 11항부터 처음으로 얘보다 커집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원리합계 이용어 잠깐 보고 갈게. 원금 원래의 금액이 원금 이자는 뭔지 알죠? 원금을 내가 맡기면 이자를 주죠. 이율은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 원금에 따른 비율이 이율, 연이율은 1년에 한 번, 월이율은 한 달에 한 번.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원리 합계인 건데 원리가 원금, 리가 리자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 합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단원이 등비 단원이죠? 항상 우리가 비율 관련된 친구는 곱 연산으로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리는 안 나올 거거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떠한 돈을 은행에 맡기면 단리 아니면 복리라고 하는데 단리는 거의 없어. 단리는 내가 돈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맡기면 한 달에 5만원의 이자를 준다고 치자. 그럼 이번 달에도 5만원, 그 다음 달에도 5만원, 그 다음 달 5만원 계속 5만원씩만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네가 이번 달에 돈을 받으면 원금이 100으로 늘잖아. 그럼 돈을 더 늘어도 맨 처음 주기로 했던 이자만 매달 이급하는 걸 달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돈이 별로 안 늘겠지. 내 돈 느는데 이자는 안 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너무 불리한 방법입니다. 복리는 내가 돈이 늘어. 내가 단리는 이자가 5만원이면 첫 달에 100만원에서 한 달이 지나면 105, 또 5만원 되니까 105, 110 이렇게 계속 5만원씩만 느는 게 단리란 말이야. 근데 복리는 내가 100에서 105로 늘었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자 계산을 다시 하는 거야. 이 105만원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해. 그러면 지금 100에서 105가 된 건 1.05를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1.05를 곱해요.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리가 메인인데 복리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원금이 늘면 새로운 는 원금에 대해서 다시 이자 계산해서 그걸 더 주는 거야. 그러면 복리는 가면 갈수록 돈이 짱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계산은 복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쓰는 것도 복리야. 그 다음에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예금은 그냥 돈을 넣어놓고 냅두는 겁니다. 그냥. 적금 뭔지 알죠? 정기적금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다. 뭐 1월 1일날 1000만원, 1년 후에도 또 1000만원, 3년 후에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반복해서 돈을 넣는 방법을 정기적금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메인 내용은 정기적금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단리법, 예금, 적금. 학교에서 더 어려워지면 여기서 할부랑 연금복권이 나오거든? 할부랑 연금복권이 뒤지기 어려워. 많이 어려운데 안 할 수도 있거든? 학교 선생님이 야 할부 나올 거야! 연금복권 나올 거야! 나 말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정기적금만 하고 넘어갈게.
단리부터 합시다. 단리. 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네. 단리법 보겠습니다. 단리법. 그럼 단리는 뭐 이런 거다? 내가 이제 원금이 100만 원이야. 단위 만. 연이율이 봐봐. 연이율을 5%라고 줄 수도 있고 연이율이 0.05라고 줄 수 있거든. 원금에 따른 비율이란 말이야. 5%는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 오란 소리니까 100분의 5잖아. 얘가 100분의 5, 0.05 같은 말인 거야. 퍼센티를 줄 수도 있고 비율을 줄 수도 있습니다. 10년. 내가 원금 100만 원을 예금하고 싶어. 그렇다면 1년에 5%씩 10년 동안 은행에 묶어 놓을 거래. 그러면 10년 후에 돈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돈을 넣어요. 그럼 이제 맨 처음 돈을 100만 넣었어.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붙죠? 그러면 봐봐. 100만 원에 대해서 뭐가 붙어? 연이 5%가 붙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원금이고 얘가 이자일 거 아니야. 100만 원이 원금이고 100만 원에 대해서 0.05만큼 이자를 준다며. 그럼 이게 실제로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얘를 100을 묶었으면 1 더하기 0.05야. 그럼 얘는 지금 100 곱하기 1.05겠지 이렇게? 나는 다음처럼 곱하기로 실제로 쓰고 싶은 거거든. 근데 단리법은 맨 처음 받은 이자를 반복적으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자는 5만 원이겠지만 2년 후가 지나면 원래 원금 100만 원 작년도에 받은 이자가 100 곱하기 0.05야. 근데 또 똑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받는 것 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쁘게 쓰면 100 더하기 100 곱하기 0.05에 곱하기 2. 이쁘게 쓰면 100을 묶었으면 1 플러스 0.05 곱하기 2겠지. 얘가 5만원이잖아? 계속 단리법은 맨 처음 들어온 이자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처럼 바꾸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05가 몇 번 더해지는 거냐면 10번 더해질 뿐이야. 얘가 10번 더해지는 거야. 10번. 그러면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05 곱하기 10이야. 똑같이 100을 묶었으면 1 플러스 0.05에 곱하기 10이다 라고 쓴단 말이지. 결국은 나는 실제로 얘는 여기까지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연습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항상 다음 모양 이 모양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이 모양 이 모양 쓰고 싶은 거야. 곱하기 걸로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마무리 지면 안 돼. 곱하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습하면 원금이 A 연이율이 R N년 후에 우리가 얼마를 받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원금 A야. 처음에 돈을 넣으면 원금 A라고 1년이 지나게 되면 A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R만큼 더해진단 말이야. 그럼 A를 묶으면 A 1 더하기 R이겠지. 2년이 지나게 된다면 A에다가 AR AR 이자야. AR 이자. 지금 얘가 원금이고 얘가 이자란 말이야. 단리는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그럼 이자 2번 3년은 이자 3번 이자가 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A를 묶었으면 1 더하기 2R 그럼 쭉 가서 10년 후가 되면 N년 후가 되면 이자를 N번 받는 거기 때문에 A, AR, AR 그래서 AR을 N번 받는 뿐이라고. 이렇게 AR이 얘가
n번 받을 뿐이라고. 그러면 a 플러스 ar의 n 그러면 a로 묶었으면 1 플러스 r의 n이라고 공식이 책에 나온 동식 등장 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처럼 연산하시면 됩니다. 실은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정확히 이해했다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메인이 복리고요. 복리는 매년 내 돈이 늘 거 아니야? 는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부르고요. 얘가 우리가 메인을 쓸 겁니다. 단위는 너무 쉬운 거야. 복리는 원금이 A라고 하자. 지금 내가 계속 연이율로 가고 있습니다. 연이율이니까 몇 년 뒤고요. 월이율이면 몇 월 뒤가 되겠지. 몇 달 뒤. R. 그 다음에 N년으로 갑시다. 얘는 예금. 기본 예금. 내가 원금 A를 연율 R을 줄 때 N년 동안 예금을 주면 N년 후에 원금과 이자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 돈을 넣어. 처음에 돈을 넣으면 A1을 넣어.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1년치의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원래 원금이 A고 플러스로 뭐 해야 돼? AR만큼의 이자가 붙은 금액을 줄 거 아니야? 이게 원금 곱하기 이자일 거 아니야. 원금 곱하기 이율이니까 얘가 원금이고 얘가 이자일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만 원이면 연율을 5%면 0.5%한 거니까 5만 원이겠지. 이자가. 원금 곱하기 이자입니다.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원금에 이만큼을 이자를 주겠습니다. 이게 연이율이니까. 근데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더하기 표현 안 한다고. 어떻게 써? A로 묶어서 1 더하기 R을 쓸 거라고. 그럼 다음처럼 표기하면 이게 1년 후에 원금 플러스 이자야. 또 2년이 지났어. 그러면 다시 내가 원금이 다시 A 더하기 1 더하기 R이 되는 거야. 새로운 원금입니다. 그러면 이 원금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다시 이자 계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원금 돈이 원래 A인데 A 곱하기 1 더하기 R로 늘었잖아. 그럼 그 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다시 주겠습니다가 결국은 복리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연율 알파를 때렸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은 1 더하기 R을 곱하면 되거든. 얘도 또 쓰는 거 보자고. 원금이 바뀌었어. 그럼 이 원금에다 뭐 해야 돼? 1 더하기 R을 R 곱해야지. 새로운 바뀐 원금에 대한 R을 곱하면 이자. 얘가 이자란 말이야. 그럼 얘를 A 1 더하기 R로 묶었으면 앞에 1 남고 앞에는 1 남고 뒤에 R 남거든. 결국은 이쁘게 쓰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입니다. 눈치를 까야 돼. 결국은 내가 R만큼의 이자를 붙여서 원리 합계를 계산한다면 1년이 지나면 1 더하기 R을 곱한 행위 자체가 R만큼의 이자를 붙인 행위다. 마찬가지 2년이 지나면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R이 계속 곱해진 형태일 거잖아.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이자를 더한 금액은 항상 1 더하기 R을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복리 핵심입니다. 1 더하기 R을 곱하는 행위랑 원금과 이자의 합의 계산이랑 항상 같다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후가 되면 단위법이 쓸 때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3년 후는 A에다가 뭘 곱하면 돼? 1 더하기 R을 3번 곱하는 거라. 이렇게 1 더하기 R이 한 번 곱해지는 게 이자랑 원금을 더해진 겁니다. 그럼 쭉 가게 돼서 우리가 결국 N년 후가 되면 N년이 지나게 된다면 A에다가 1 더하기 R을 N번 곱하는 금액이 원금이 A, 연율 R, N년 지났을 때 복리법으로 예금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다 라고 삽니다. 얘가 복리입니다. 외풀이 없고요. 다음처럼 계산된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즉 어떻게 된다? 계속 뭘 곱해지는 거다? 1 더하기 R을
곱한 행위가 1년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기본 연산을 한 겁니다. 다시 잠깐 돈에 대한 이야기 하고 간다. 야, 누가 너한테 100만원 준대. 누가 너한테 100만원 주겠대. 그럼 지금 100만원 받을래. 내년에 100만원 받을래. 그러면 뭐 받아야 돼? 지금이요. 왜? 지금 바꿔서 넣어야지. 환율이 올라요. 어? 지금 100만원 받을래? 내년 100만원 받을래? 화폐였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후순위고요. 선순위가 뭐냐?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진짜요? 지금 100만원 받는 거랑 내년 100만원 가는 건 시점을 맞춰야 돼. 시점. 얘는 지금 100만원이고 내년 100만원이죠? 그러면 1년 후가 지나면 여기 얘는 1년 후에 100만원 받는 거잖아. 그죠? 내년에 100만원 받는 건 1년 후에 100만원 받는 거지. 근데 지금 100만원 받으면 1년 후에는 무조건 1년치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만원 플러스 1년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 1년 후의 가치인 거야. 즉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가치랑 미래의 가치가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100만원 받으면 1년 후에는 뭐 이자가 5만원이면 5만원 더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내년에 100만원 받으면 그냥 생으로 내년에 100만원일 거 아니야. 가치가 다르지. 이해돼요? 1년 잃으면 무조건 그만큼의 이자 생긴다. 거꾸로 내년 100만원 가치를 현재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마찬가지 가치 다르지. 땡겨오면 실제로 1년치의 이자가 빠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서 계산해야 한다. 이게 할부랑 연금복권의 메인 아이디어인데 일단 정기예금 먼저 하자. 정기적금. 당연히 이제 내가 원금 내가 매년 A 만원씩 적금을 넣고 싶다. 근데 연이율이 R이야. 몇 년? N번 N년 동안 넣고 싶대. 적금이니까 매년 A 만원씩 투자 넣는 거야. 올해도 넣고 내년 내후년 쭉쭉 넣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N년 만기를 채웠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거라고. 근데 실제가 더 복잡한 게 실제는 여기다가 세금 떼요. 거기다가 가치가 바뀌지. 현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물가가 오르니까 다 계산해봐야 돼 실제로는. 그 때문에 되게 어려워. 실제로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 말고 그냥 기본 내용만 계산해보자. 세금 같은 거 빼고 그냥 정기적금을 때리면 그 최종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계산할 수 있어야 거기다가 뭐 세금을 붙여서 할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잘 봐. 책이랑 약간 설명이 다릅니다. 나는 돈을 1년 1월 1일날 돈을 낼 거야. 나는 매년 1월 1일날 돈을 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기적금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복리법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야 복리. 그리고 매년 초야. 정확히 말하면 정기적금은 무조건 매년 초거든. 왜냐면 매년 말에 들면 의미가 없어.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이거 마지막에 설명할게. 그러면 매년 초에, 그러니까 정기적금은 무조건 매년 초인데 매년 초에 넣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기수불이라고 불러요. 기수불, 초에 돈을 넣는다. 실제로 할부는 기말불, 말에 돈을 넣는 거거든. 일단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매년 초에 왜 돈을 넣는지 일단 가면서 봅시다. 1월 1일날 1년 1월 1일날 A라는 돈을 넣었어. 그럼 정기적금은 1년 흘렀어. 2년 1월 1일이 됐어. 맞아? 그럼 내가 넣은 돈은 이자가 붙지. 그럼 R만큼의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뭘 곱하면 A에다가 뭘 곱하는 게 1년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라고? 1 더하기 R을 곱하면 1년치의 이자가 붙은 돈이지. 연습했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1년 1월 1일에 A라는 돈을 넣었어. 1년이 지나면
한 번에 이자가 붙었어.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돈을 또 넣어야지. 적금이니까 또 돈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마찬가지지만 네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 네가 작년에 넣은 돈과 올해 넣은 돈은 실제로 다른 통장에 들어간 겁니다. 달라요.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얘 따로 돈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야. 네? 실제로는 그냥 따로따로 합니다. 네 눈에는 다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따로 계산하는 거야. 통장에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 돼. 얘 따로 계산하고 따로따로 즉 넣은 돈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이게 이해가 편해. 3년 1월 1일이 됐어. 그럼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 번의 이자가 붙어야 돼? 이자 2번 붙어야지. 그러면 한 번 이자가 붙을 때마다 1 더하기 R을 곱한 거니까 2년 지났으니까 맨 처음 넣은 돈은 2년 지났으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맞아? 작년 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었어. A 곱하기 1 더하기 R.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돈 또 넣어야 돼. A.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한 번 더 해볼까? 4년 1월 1일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3번 붙어. 그 전 건 2번 붙고 한 번 붙고 돈 또 뭐해? 1 또 넣지. 쭉 갔어. 쭉 가서 N년 1월 1일날 마지막 돈을 넣어야 된다. N년이 되면 1년에 하나씩 돈을 넣고 있는데 N년 동안이니까 N번 돈을 넣고 싶은 거거든. 10년 만기는 10번 돈 넣는 거잖아. N년 만기니까 N번 돈을 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N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카운팅이 N-1번 지나간 거야. 이자가 N-1번부터 근데 지금 계속 N년 1월 1일은 맨 처음 넣은 돈은 1 빼기 R 이자가 N-1번 붙었다고. 그럼 얘는 한 번 덜 붙겠지. 1년 후였기 때문에. 이런 식이야. 맞아? 이런 식인데 잘 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A라는 돈 넣어야지. 우리가 N년 동안 N번 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1월 1일날 마지막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왜 기수불인지 왜 기말불인지 왜 매년 초에 돈을 넣어요? 라고 말을 하냐면 적금은 내가 돈을 모아서 걔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찾으면 맨 마지막 넣은 돈은 의미가 있어 없어? 내가 맨 마지막 돈을 넣었잖아 이렇게. 돈을 넣었는데 돈 넣자마자 찾으면 마지막 N년 1월 1일날 돈을 짠 하고 딱 찾으면 얘는 돈 넣는 게 의미가 있냐고. 이자가 안 붙잖아. 그럼 왜 넣어 이거?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 때문에 실제로 1월 1일날 돈을 넣고 벌써 찾는 게 아니라 1년 지난 다음에 찾아요. 여기서 또 1년을 묵힙니다. 정확히 말하면 N년 12월 31일날 돈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월 1일에서 1월 1일 돈을 주지만 그것도 1년이라 생각하지만 1월 1일에서 12월 31일도 돈을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1년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일에 꺼내도 그래서 돈은 다 넣었지만 마지막 돈에 대한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 한 번 더 1년을 묵혀서 이자를 붙이는데 그러면 N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마찬가지 1년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맨 처음 넣은 돈은 여기까지가 N-1번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N번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1년 전 건 N-1번 더 1년 전 건 N-2번입니다. 쭉 가서 그렇다면 내가 맨 마지막 이게 좀 N번 돈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하거든. 얘는 이자가 붙어요. 정기 적금은 기수불은 매년 초에 돈을 넣는다면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고 얘의 합이 내가 찾고 싶은 정기 적금 매년 초에 넣었을 때 복리법이라고. 둘 다. N번, N-1번, N-2번 맨 마지막 넣은 돈도 한 번에 이자 붙겠지.
이게 매년 초에 정기적분 했을 때 복리법으로 N년 동안 모은 금액이라고. 그럼 결국은 얘가 등 비수열이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첫째 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항의 개수가 뭔지, 실제로 이것만 알면 된다. 얘를 외우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다음처럼 생각했을 때 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공식 생으로 외우면 기수불, 기말불, 연금복권 다 외워야 됩니다. 하회부까지. 사례봉창 다 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얘를 다 더하고 싶은데 제일 작은 걸 얘를 첫째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즉 할부랑 정기적금의 차이는 한 값이 없거든. 실제로 시계에서는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야. 적금은 만기에는 끝내기 때문에 내가 맨 마지막 넣은 돈에 한 번에 이자가 붙는 거지만, 그래서 기수불인 거지만, 할부는 내가 마지막 넣은 돈을 내면 끝나.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정기적금은 맨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한번 붙은 거고, 그럼 다 더한 거니까 계속 1 더하기 R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10개, 이 N개 다 더하고 싶으면 답이야. 공비가 1 더하기 R인 거고, 항의 개수는 내가 N년 동안 넣고 있기 때문에 N번의 돈을 넣기 때문에 N개예요. 그러면 다음 주 계산해주면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아니까 공식 뭐야? SN 공식 뭐죠? 공식이 1 빼기 R분의 R 빼기 1분의 이게 R이고요. R 빼기 1분의 초항이 한 번에 이자가 붙은 상황 곱하기 R에 N승 빼기 1억 쓰면 얘가 메인 공식인데 얘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외우면 진짜 딱 기본 문제만 풀겠으면 뜻이야. 뒤에 거 아무것도 안 풀겠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얘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이율 4%로 1년 동안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금한다. 그러면 매년 초 복리 연이율 원금이 10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다시 표해볼게. 야, 내가 지금 1년, 그러니까 책이랑 표현이 달라. 책은 지금 뭉뚱그려 했기 때문에 책 대충 하고 있지만, 나 일부러 매년 초니까 매년 초에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예시를 드는 거라고.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매년 초를 내가 그냥 1년 1월 1일이라 하겠다. 이때 돈을 처음으로 10만원 넣겠다고 하겠다. 그러면 1년이 지났어. 2년 1월 1일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얼마큼 이자가 붙어야 돼? 4%니까 얼마 붙으면 돼? 4, 0.0 아이고 까먹었다. 0.0 4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센 뺏으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금이 있어. 근데 원금에 얼만큼 0.04를 이자로 주겠다니까? 1년이 지나면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를 10으로 묶으면 1 더하기 0.04 맞아? 나는 원금 더하기 이자로 쓰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결과를 보고 싶다고. 더하기를 보면 그냥 뒤지기 어려워. 곱하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묶었으면 10 곱하기 1.04지. 그럼 이게 뭐냐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매년 4%의 이자를 붓는다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 합은 마치 원금에다가 1.04를 곱한 거랑 같은 행위인 거지. 이해해? 야, 퍼센테이지 연산은 항상 곱하기라니까? 야, 니가 10,000원이 있어. 10,000원 있는데 10% 인상된대. 얼마니? 그러면 10,000원이 있는데 10% 인상되면 1,000원일 거 아니야? 이따로 계산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10,000원 있는데 10% 인상되면 몇 퍼가 되는 거야? 11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처럼 곱하기로 표현하고 싶다니까? 등기잖아. 곱하기로 표현돼야 우리가 모양 이쁘게 쓰면서 얘를 일반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번에 이자가 붙으면 원금에다가 1.04를 곱한
것 자체 얘가 뭐라고? 얘가 우리가 한 번의 이자를 붙은 원리 합계라고 생각하겠다. 그럼 또 뭐에 넣어? 또 적금이니까 10만원 넣어야지 이렇게. 근데 다음 친구는 지금 돈이 다르게 돌아간다니까. 파란색이랑 주황색은 돈이 다르게 돌아가. 마찬가지 3년 1월 1일이 되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두 번 붙을 거 아니야. 복리법이기 때문에 늘은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러면 10만 4천에 대한 다시 4%의 이자를 붙여서 더한 금액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뭐냐면 뭘 곱하는 거다? 1.04를 곱하는 얘기랑 똑같다고. 아까 했잖아. 내가 원금이 늘었어. 10만 4천원 늘었어. 늘은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주겠다고. 그럼 플러스 내가 늘은 원금에 대해서 다시 이자 0.04를 주겠대. 그럼 이게 1년 뒤에 늘은 돈에 대한 새로운 이자란 말이야. 마찬가지 이거 묶었으면 10 곱하기 1.04로 묶었으면 앞에 1 남고 뒤에 0.04 남으니까 똑같이 10 곱하기 1.04 곱하기 1.04니까 결국은 10 곱하기 1.04의 제곱이잖아.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벌어 쓰겠다고. 즉 계속 복리법이라는 자체가 늘은 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이자 더 줬다 이 소리야. 그래서 곱하기를 진행돼야 돼. 페넌티지 연산이니까 항상 비율은 곱하기로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자가 두 번 붙어서 10 곱하기 1.04의 제곱을 주겠다. 마찬가지 그 전돈 1년 전돈은 마찬가지 이자가 한 번 붙겠지. 난 마찬가지 3년에 뭐 해야 돼? 돈 또 놔야 돼. 10만원. 이렇게 몇 번 하겠대? 10년 하겠대. 그러면 마찬가지 10년 1월 1일이 되면 마지막 돈은 늘 거거든. 근데 1년 1월 1일에서 10년 1월 1일은 좀 횟수로 9번 지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9번만 붙어야 돼. 1년 지날 때마다 이자가 한 번 붙는다며. 이자가 붙는 걸 1.04로 곱하는 행위라고 보겠다며. 그러면 9번이란 말이야. 그 전건 8번. 그러면 쭉 가서 우리가 마지막 돈 10만원 넣어야 끝날 거 아니야. 늦자마자 찾는 게 아니라니까? 야, 늦자마자 찾으면 이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넣고 만기 1년이 지나면 그거를 다음처럼 생각하겠다고. 마지막 10년 1월 1일에 돈 초에 넣고 말해 1년 후에 1년 이제 이자가 붙은 다음에 찾겠다고. 이를 찾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얘가 9번이니까 10번 10번의 이자가 붙을 거고 그 전년도에 넣은 건 이자가 하나 덜 붙을 거고 다음처럼 이자가 하나씩 덜 붙겠지. 이랬을 때 내가 맨 마지막 넣은 돈, 이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붙어야 의미가 생긴다니까? 안 붙으면 이자가 의미가 없지 이렇게. 그럼 나는 이 10번 넣은 돈의 합을 구하세요가 복리법으로 매년 초에 연금 정기적으로 넣었을 때의 합이라고. 얘를 더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본질이라고. 그러면 마찬가지 꼬라지가 등비니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초항. 그러면 초항이 얼마? A를 10 곱하기 1.04. 즉 원금에 한 번의 이자가 붙은 행위를 보겠다. R 공비가 뭐예요? 지금 몇씩 곱해지고 있냐면 1.04 곱해지고 있지. 저걸로 그냥 앞에 그래서 다음 친구의 초항은 다음과 같고 공비가 다음과 같고 그럼 만약에 초항이랑 결국 공비랑 하의 개수가 뭔지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총 10번 넣기 때 10번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초항, 공비, 하에서 알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내가 자꾸 S10은 그냥 뭐 하면 돼? 이 상태에서 등비 수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10승 빼기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를 알아야 되거든. 줬어. 그럼 넣었고 그냥 하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셔야 내가 다음 시간에 할부할 거거든. 그러니까 다 해와야 내가 할부할 수 있어. 할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비 수열을 깔끔하게 다 풀어오세요. 연습 문제. 당연하지.